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코어팀 중대 공지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코어팀 예상치 못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코어팀 공식 발표는 파급력이 있는데 이번에는 공지 자체가 좀 특이한 형태로 공지가 됐습니다. 일단 그런 코어팀의 파이 움직임들 보면 0.08632달러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격. 크립토업을 보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서 전날에 분명히 62,000달러까지도 왔던 게 지금 64,000달러를 넘어섰어요. 그래도 큰 반등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더리움도 1908달러 되어 있죠. 뭔가 큰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1, 2%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이 1, 2% 오르는 게 굉장히 또 크다는 체감이 들 수밖에 없죠. 솔라나는 75.95달러, 하이퍼리퀴드는 59.49달러, 조금 빠졌네요. 그래도 하루 사이, 일주일 사이 오른 건 꽤 크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 지켓이도 500달러를 다시 넘어섰고, 체인링크도 9.5달러, 그리고 카르다노가 0.1745달러, 스텔라로맨이 0.1574달러. 하여튼 가격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좀 떨어진 것도 오른 것도 있긴 하네요. 좀 더 내려오면 수위 같은 경우는 0.7달러대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좀 더 내려보면 지금 파이 네트워크 과연 60에서 한 단계 더 떨어졌어요. 한 계단. 지금 시가총액은 9.5억 달러. 그리고 거래량 자체는 어때요? 418.5만 달러 돼 있죠. 500만 달러도 안 되는 거래량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모습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거래량이 줄면 시장에서 그만큼 인기가 없다라는 이런 의미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뭔가 좋은 시그널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더 잘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파이의 물론 분포, 지각 개수 크게 의미를 갖지는 않고, 그 다음에 파이 언락 통계 관련해서 보면은 지금 언락 데이터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26년 쭉 봤을 때 앞으로 계속해서 락업 해제되는 것들이 물량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도 우리가 또 참고해 볼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이 마이그레이션 통계를 보면은 6월달에 이 정도, 그리고 7월달 움직임들은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마이그레이션은 일단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파이 네트워크인데 요 공지가 하나 있었어요. 2시간 전에 올라왔는데 8월 24일 파이 스튜디오 제작 요금 업데이트 해가지고 자세한 내용 여기서 확인하라 돼 있는데 꼼꼼하게 이걸 하나씩 살펴볼게요. 지금 이 녀석이 그래도 그나마 좀 인기가 있는데 무슨 의미일까?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결론적으로 요금이 업데이트. 하지만 가격은 여전히 0.08달러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남길 거예요. 자, 일단 이 내용들 기사가 뭔지 좀 자세히 살펴볼 건데, 기사를 보면 파이 스튜디오 제작 가격 업데이트 스타팅 8월 24일 2026년부터 파이 스튜디오 뭐 해서 나와 있는데 내용들이, 자, 요거 일단 해석을 좀 해드려야겠죠. 2026년 8월 24일부터 파이 앱 스튜디오의 앱 제작 편집 가격 정책이 변경이 된다. 지금까지는 파이는 모든 크리에이터를 위해 앱 스튜디오에서 앱을 제작하고 편집하는 비용을 대폭 지원해 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모델에 따라 크리에이터는 앱을 제작해서 0.25파이, 앱을 편집할 때 0.25파이를 지불했다. 하지만 AI 기반 앱 제작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공하는데 드는 실제 비용은 크리에이터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보다 훨씬 높다. 초기 출시 기간 동안 가격을 낮추기 위해 파이는 그 차익을 부담해왔고, 초기 가격 모델로 앱 스튜디오를 일정 기간 운영한 결과 파이는 크리에이터의 제품 사용 방식과 실제 사용자를 유치하고 유용성을 창출하는 앱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를 했다. 이를 바탕으로 파이 네트워크 지속적인 지원을 유지하면서 제품의 실제 비용을 반영하는 가격으로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파이는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유용성을 추구하는 앱과 유용한 앱을 만들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크리에이터에게만 지원을 집중할 것이다. 8월 24일부터는 앱 생성 편집에 사용되는 AI 서비스의 실제 비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표준 AI 가격을 적용한대요. 그래서 기본 AI 서비스 비용에 대한 어떠한 마크업도 추가되지 않았대요. 실제 사용자가 충분한 앱을 보유한 크리에이터의 경우 기존 가격 모델에 반영된 보조금 지원 가격을 계속해서 적용을 받게 된다. 보조금 지원 가격 적용 자격은 크리에이터 본인이 사용한 것 외에도 다양한 사용자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앱을 개발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대요. 새로운 가격 모델의 초기 출시 단계에 파이는 기존 데이터에 적용된 초기 자격 기준을 사용해서 보조금 지원 가격을 계속해서 적용받을 크리에이터를 결정을 하는데, 이러한 기준이 앱스튜디오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파이가 크리에이터와 이 제품을 통해 개발되는 앱에 더 많이 알게 됨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다. 자격 부여는 일회성 결정이 아니다. 파이는 새로 생성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크리에이터 자격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에요. 즉 처음에는 보조금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던 크리에이터라도 앱 사용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나중에 자격을 얻을 수 있대요. 다시 말해 새로운 가격 구조는 크리에이터가 보조금 지원 자격을 얻기 위해 더 유용하고 매력적인 앱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역할을 한대요. 변경 전 크리에이터가 할 수 있는 일은 8월 24일부터 적용이 된다. 해서 적용되기 전에 이 기간 동안 앱을 개선하고 더 많은 사용자가 앱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동료 및 다른 파이오니어들과 앱을 공유해서 유용함을 알려라. 뭐 돼 있는데, 이런 변경을 하는 이유가 그럼 뭐냐? 기술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관계없이 누구나 파이 앱을 쉽게 개발하고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기반 코딩 기구다. 근데 초기에는 이런 앱 개발 편집에 상당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앱 스튜디오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플랫폼은 앱 개발 형태를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앱 스튜디오를 통해 개발된 모든 앱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한 제품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창작물에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상당한 자원 낭비를 초래할 것이다. 테스트 실험, 스팸 목적으로만 제작되는 수많은 앱에 자금을 지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새로운 접근 방식은 이러한 자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파이는 실질적인 유용성을 제공하고 실제 사용자를 유치하는 앱을 개발하는 크리에이터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생태계에 유용한 애플리케이션 제공하는 크리에이터에게 자원을 집중할 수 있대요. 동시에 새로운 가격 모델 하는데, 저는 진짜 막말로 한번 얘기해볼까요? 이거 그냥 이거 뭐 자기네들 돈 더 받겠다, 그쵸? 0.25파이 제작할 때, 앱을 제작할 때, 그리고 앱을 편집할 때 0.25파이 지불했는데, 이게 비용을 나름 뭐 지원을 해줬다 하지만 더 뭔가를 조정해가지고 일부만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언제는 파이의 앱에 대해서 끊임없이 개발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뭔가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상당히 또 실망감에 젖어든 분들도 없잖아 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은 이 모양 이 꼴인데 저렇게 해서 뭐 0.25파에 그거 조금 더 받는다고 그걸 보조금이라고 얘기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짜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굳이 우리가 뭐랄까 앱 개발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 저거 그나마 저거 하는 사람들은 뭐라도 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 봐봐요. 저거 절대 안 하잖아요. 시간 낭비다 생각은 안 하지만 절대 안 하잖아요.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나빠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굳이 여러분들 저런 것까지 하면서 시간을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개발자들이 뭐 좋으면 좋은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파이의 가격이 뭐 비싸기라도 하면은 저런 가치를 인정받고 오 그래 너네 그럴 수 있지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니콜라스 코칼리스는 어때요? 가격에 대한 부분을 크게 언급하지 않았고, 자 원페이, 오픈페이, 파이 월렛으로 OUSD를 직접 보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파이 월렛에 대한 내용들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는 연동 함부로 했다가 KYB 인증도 안 된 건데 함부로 했다가 쉽게 털릴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여러분들 주의하시길 바란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공부하면 든든하다. 지금 가격에 일일비하는 건 그냥 공부 안 했다는 소리다.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분들을 위해 그냥 요약하면은 우리는 그저 3년만 기다리면 된다. 든든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파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0.08달러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파이코인 좀 어떤 것 같아요? 갑자기 공지하니까 좀 신기하기도 한데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코인 채굴 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